자, 11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농도 파트에서 처음으로 밀도가 나왔어요. 그럼 밀도가 나왔으면 이게 퍼센트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면은 1몰이 100g 있어요. 근데 부피가 바뀔 수가 있죠. 질량이 있고 밀도 있으니까 부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몰농도가 나와요. 그럼 여기 몰농도하고 같은 거죠. 가에서 AX 취했어요. 이것도 얘하고 몰농도가 같아요. 그 다음에 가에서 Y 취했어요. 얘도 몰농도가 같아. 다 몰농도가 같은 것들이야. 그래서 편하게 이제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해설은 몰로 푸는 거하고 몰농도 푸는 거 해서 세 가지로 이제 해설을 해볼게요. 먼저 몰수로 풀어보면 이거 2개 곱하면 몰수가 나오죠. 100mm몰. 이렇게. 그 다음에 나에서 만든 A니까 요거 0.1이에요. 곱하면 25mm몰. 그럼 100이고 25니까 얘가 75가 돼야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요 X는 결국 0.1하고 500 곱한 50mm몰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면 Xml 안에는 50mm몰. 자, 그러면 이제 이 1몰 가지고서 100g. 얘 미리몰 부피로 바꾸면 얘랑 비교하면 답이 나오겠죠. 얘는 1000mm몰. 얘는 100g이니까 밀도로 나누면 D분의 100ml.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50을 만들려면 곱하기 20분의 1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러면 X를 만들려면 곱하기 20분의 1. 그래서 X는 D분의 5가 되는 거죠. 같은 농도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은 농도예요. 그럼 얘가 D분의 5면 얘는 D분의 7.5가 되겠죠. 그래서 2개 더하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몰수로 구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몰농도로 구해봅시다. 지금 얘 몰농도하고 얘하고 같아요. 그러면 2개 곱하면 몰수가 나와. AX.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해도 몰수가 나와야죠. 50. 그러면 이제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분의 50이 돼요. 그럼 Y는 얘가 50이면 얘는 75죠. 그러면 A분의 75. 그런데 원하는 거는 지금 D를 원해요. A가 아니라. 그거는 얘를 밀도를 이용해서 몰농도로 바꾸면 D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몰수는 1몰이야. 그리고 100g이니까 밀도로 나눠주면 D분의 100. 근데 이거는 밀리리터죠. 그래서 1000ml로 바꾸면 몰농도는 이제 A가 되겠죠. 그래서 지우면 10D가 나옵니다. A는 10D. 그러면 A에다가 10D를 넣어주면 이거 지워지면 D분의 5 똑같지. 이거랑 얘 10D 넣어주면 D분의 7.5. 그래서 몰농도로 구했습니다. 자, 이제 물킴으로 하기 전에 이거 퍼센트 농도 가지고서 몰농도를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1몰 용질의 질량으로 바꾸려면 화학식량 MA가 A의 화학식량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하면 MA g이 나오죠. 그럼 100 용액의 질량이 100이니까 100분의 MA 곱하기 100 해주면 이게 퍼센트예요. 그냥 MA 퍼센트네. 그러면 공식이 있죠. 퍼센트 농도, 몰 농도로 구하는 공식 분자량분의 10D%. 그럼 분자량 화학식량이 MA야. 퍼센트도 MA야. 그럼 지워지면 10D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D가 이제 있다고 치고서 물킴으로 풀어보면 여기 0.2 몰농도 500ml가 있어요. 여기는 0.1 몰농도 250이죠. 얘는 가에서 이제 취한 거고. 그러면 이 몰농도는 요거의 몰농도와
이거의 몰롱도의 혼합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지금 0.1 몰롱도 200ml야. 그게 250이에요. 근데 250이 500으로 됐어. 부피가 2배가 됐죠. 그러면 몰롱도는 반이 되겠지. 0.05. 그럼 0.2 중에서 얘가 0.05를 차지해. 그럼 나머지는 0.15를 차지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 0.15 몰롱도를 만들어야 돼. 이건 혼합 몰롱도예요. 초기는 10D잖아. 10D가 0.15가 돼야 돼. 그럼 부피는 전체 500이고 자기 자신은 Y예요. 그럼 500분의 Y. 그럼 얘 지워지면 넘겨주면 1.5 곱하면 D분의 7.5가 똑같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요 A도 10D로 출발하는데 부피가 전체가 500으로 돼요. 자기 자신 X고 500분의 X만큼 물 켜져요. 그래서 0.1이 돼요. 그럼 이것도 지워지면 D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킴으로도 지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13번을 봅시다. 산화수 문제. 산화수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접근하는지 두 가지로 이제 해설을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얘 1몰이 있어요. 그때 H2O는 2N이야. 그러면 2몰이니까 여기 4N을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합시다. 그 다음에 탄소 원자가 2A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탄소가 2A가 있어야 되니까 C를 바꿀 수가 있죠. 2A로. 왜 이렇게 했냐? 산소 원자를 지금 비교하고 싶어요. 산소 원자. 그런데 탄소를 맞췄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산소가 4A가 있어요. 여기 산소도 4A야. 그럼 얘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개수가 같으니까. 그럼 여기에 산소가 8이 있어요. 여기는 산소가 4N이 있어. 그럼 8하고 같아야 되니까 N의 값이 금방 나옵니다. N은 2예요. 자, 그래서 N을 집어넣으면 얘는 8이 되겠죠. 그럼 얘는 2. 그래서 N을 구한 다음에 이제 A, B 구하러 갑시다. 산화수가 7이에요. 얘는 2야. 그러면 원자 하나당 환원이 전자 5개가 되죠. 환원. 근데 원자가 2개예요. 그래서 총 전자의 이동 개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탄소를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는 지우고 수소가 플러스 2, 산소가 마이너스 8이니까 탄소는 플러스 6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당 플러스 3이야. 하나로 추적하는 게 편해요. 나중에 원자수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플러스 4. 그래서 산화, 전자 1개, 원자는 2A개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A는 5가 나오죠. 그럼 B는 어떻게 구해? H를 구해야지. 그럼 여기에 H가 16이 있어요. 16H. 그럼 여기도 16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10이 나왔어요. 나머지 6이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개 더하면 11이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풀이를 봅시다. 이번에는 수소 원자로 보존을 시켜볼게요. 일단 2N 여기 4N을 써놓고 전하량 보존과 수소 원자 가지고 전하량 보존을 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여기는 B 여기가 총전하예요. 반응전. 그 다음에 후에는 2N이 총전하지 전하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원자수 2A 여기 B 여기는 8N이 되겠네. 그럼 정리만 해주면 돼요. 이제 2A 플러스 2B가 더하면 10N 넘겨주면 2. 그래서 A 플러스 B는 5N 플러스 1. 그럼 N에다가 이제 대입하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선지에 나오는
n은 200개 없어요. 2, 5, 10 해서 11. 3 집어넣으면 16이니까 뭐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뭐. 그래서 푸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했고요. 이제 17번. 동위원소 문제네요. 얘는 어떻게 하면 이제 빨리 풀 수 있냐면 전자수는 양성자수에 비례하죠. 그래서 동위원소가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2차인데 질량수의 차이가 2야. 근데 양성자가 같으니까 그냥 이거는 중성자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양성자가 같은 이 상황에서 5대 4는 뭐에 반비례? 중성자의 반비례죠. 4대 5가 중성자 B예요. 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차이가 1인데 중성자 2 차이로 만들려면 2배 해주면 되지. 그래서 얘는 8, 얘는 10. 이게 중성자 수예요. 자, 이제 얘를 구해야 되겠네. 이미 이거는 중성자 구했어요. 10. 얘 양성자 구하러 갑시다. 그러려면 결국 중성자가 필요해요. 여기도 1몰 1몰이야. 이 차이가 2차이네요. 중성자가 2차이야. 양성자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차이가 1이니까 2배 해주면 되겠네. 얘 14. 그러면 x하고 y 더해서 중성자가 14니까 여기가 8이면 얘는 6이 되겠죠.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이제 어떻게 빨리 푸냐면 중성자분의 양성자가 얘야. 그리고 얘는 중성자야. 그럼 두 개를 그냥 곱해봐. 그럼 지워지면 뭐만 남아요? 양성자만 남지. 그래서 곱하면 양성자가 30이에요. 그리고 곱하면 양성자가 40이야. 요거. 그럼 양성자의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지금 10이죠. 근데 양성자의 차이는 2래요. 그럼 곱하기 5분의 1 해주면 되지. 5분의 1 해주면 양성자는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6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8번.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전체 이제 분자당 원자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분자량. 그러면 딱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두 개를 곱하면 분자당 원자수가 나와요. 그러면 곱해봅시다. 요거 지워지면 얘 4, 얘 지워지면 7, 7대 4. 분자당 원자수가 7대 4예요. 자, 그런데 여기 원자수하고 여기 원자수가 같아. 그러면 이 차이는 3인데 고스란히 이 차이는 3이 되는데 그게 m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는 m이 되겠죠. 그럼 요게 3. 7이 되려면 얘는 4. 그럼 n은 2. 요게 딱 7원자수에 맞으니까 그냥 맞는 거지. 그 다음에 3몰, 4몰이니까 여기서 몰수로 나눠주면 원자량의 비가 되죠. 그럼 x 대 y는 원자량이 12대 1이 나오죠. 뭐 탄소, 수소 이런 걸로 이제 했다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 x가 10이니까 36, y는 1이니까 4, 40이네요. 그럼 얘는 30. 그런데 y가 1이니까 얘 2. 그럼 얘가 28이면 되겠네. z는 14가 나오네. 자, 그래서 18번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19번. 얘는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번거로워요. 경우를 다 따져봐야 돼. 그러려면은 좀 개념이 필요한데 여기다가 개념을 약간 설명을 해볼게요. H2A, NaOH를 반응시켰을 때 얘는 2A몰, A몰, B몰, B몰. 요게 H개수, A개수 이렇게 몰수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산염기 양이온수하고 음이온수를 빠르게 구하는 공식을 소개를 할게요. 이가가 중요해.
그럼 이쪽에 개수가 많으면, 얘보다 이쪽이 많으면 이제 산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냥 양이온, 음이온을 표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쪽은 1가밖에 없으니까 빼줄 게 없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2가가 많을 때는 그냥 이걸로 양이온, 음이온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염기라고 하면 이쪽이 많아요. 그럼 양이온, 음이온을 얘 걸로 일단 표현을 한 다음에 여기 2가가 있죠. 그것도 음이온에. 그럼 이거를 음이온에 빼주면 되는 겁니다. 실제는 이 차이예요. 이 차이가 A인데 얘랑 같아서 얘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걸 써도 똑같으니까 그냥 쓰는 거야. 그럼 3가면 달라지겠지. 3A, A니까 차이가 2A가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지금 이런 식이 하나 나왔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4, 2, 1, 1. 그럼 산이에요. 그럼 양이온, 음이온은 그냥 4하고 2 쓰면 끝나요. 그 다음에 2, 1, 4, 4 염기예요. 그럼 양이온, 음이온 일단 4, 4를 쓰고서 2가의 구경꾼 요게 마이너스 1 음이온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양이온수, 음이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암기해줘. 2가가 산인데 산이다. 그러면 이 음이온 값하고 요 음이온 값이 같아요. 이번에는 1가가 많아요. 그러면 요 1가의 음이온에서 2가의 음이온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몰수가 나오죠. 40, 3 곱하면 음이온이 120mm몰이 되겠지. 120으로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곱하면 200. 그러면 가가 산성, 나가 산성이면 2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값이 같아야 돼요. 이건 탈락이야. 그럼 만약에 얘하고 얘가 많다면 여기는 염기성, 여기는 산성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가의 구경꾼이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200이 일로 가요. 그러면 H는 400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200, 400.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염기성이에요. 그러면 음이온은 어떻게 결정이 돼? 여기서 얘를 빼서 120이지. 그래서 이게 320이 나와요. 음이온이. 자, 문제는 일로 가면 30에서 40, 3분의 4배예요. 그러면 3분의 4배 320을 해주면 얘가 400이 넘어요. OH의 몰수가. 여기는 400인데. 그럼 염기성이 돼야 되는 모순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얘 탈락이에요. 자, 그러면 가능한 게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 얘가 염기고 얘가 염기.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럼 뭐가 편해? 2가가 걸려있는 게 편해요. 왜? 음이온이 그냥 2가의 구경꾼이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120, 얘 240. 여기 120, 240. 자, 그런데 이제 염기야. 그럼 요 네모에서 얘를 뺀 게 200이니까 요거 320으로 잡아봅시다. 그럼 부피의 몇 배? 8배가 되는 거죠. 그럼 8배 해주면 여기 240, 240. 뭐야? 중성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잡았지만 한번 염기로 잡아볼까요? 얘 염기면은 240에서 요 2가의 구경꾼 빼면 딱 120이죠. 320에서 120 빼면 200이죠. 그러니까 염기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중성은 산염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숫자들이 맞는 거지. 이제. 자, 이제 1로 옮겨봅시다. 10에서 20, 그러면 240, 얘는 480. 그럼 부피의 8배를 했더니 몰수예요. 양이온, 음이온, 8V, 8V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인지 염기인지 가정을 해줘야 돼. 산이면 쉽죠. 240이 이 음이온의 몰수는 부피랑 몰농도 곱하면 되는 거지. 20 플러스 V. 아니면 8V, 염기성이라면 8V에서 240을 빼줘야 돼요. 그게 요 몰수랑 같아야 되지. 근데 8V, 여기 8V가 지워지는 모순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액성이 산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240이 되려면 요거 V는 10, 38에 24니까. 그래서 V가 10이 나오는 거고 여기 20이네요. 그러면 똑같아. 얘 240, 480. 양변, 음변. 30이면 여기에 숫자가 있네요. 240, 240. 그래서 지워지면 OH하고 H 지워지면 240, 240, 240, 1대1 대 1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봅시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양적 관계는 아니었죠. 특히 밀도인데 D1, D1으로 같아요. 그러면 질량이 같으니까 이 밀도는 부피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여기를 7V라고 표현해 볼게요. 7V. 여기는 5V. 5V.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11V. 여기는 9V. 자, 근데 5V, 9V가 딱 같아요. 그러면 얘 지워버리고 5V, 9V를 놓고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죠. 요 차이를 봤더니 EV 감소, EV 감소. 변화폭은 반응비에 비례해요. 그 다음에 반응비는 생성물의 몰수에 비례해요.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한계시약의 몰수에도 비례해. 같은 종류의 한계시약의 몰수. 그래서 이 변화폭이 같으니까 결국 지금 C가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응한 A도 같은 거야. AB면 B도 같은 거죠. 왜? 남는 게 A니까. B의 양도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야.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보면 돼요. 이 차이, EW, 이거 누구 거예요? A 거예요. 이 차이, 4V, 이것도 A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질량 차이, C가 같으니까 이것도 A 거예요. 4g, A 거. 자,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왔어요. EW, 4V, 4g. 그럼 여기에 A가 1g이면 얘는 몇 V 돼? 4V가 4g이니까 얘가 V가 되겠죠. 전체가 5V니까 C는 4V가 돼요. 자, 근데 계수가 2대 1이야. 그러면 얘가 4V면 C는 2V가 돼야 되죠. 전체가 7V니까 A는 5V가 돼야 돼요. 근데 A가 5V에서 V로 4V 반응했네. 그때 한계시약 B는 2V 반응이에요. 2대 1이네. 그러면 A가 2가 되겠죠. 자, 이제 분자량 구하러 갑시다. 분자량도 끝났어요. 왜? 4V가 EW야. A 입장에서. 그러면 V면, A가 V면 0.5W예요. 그럼 전체가 3W니까 A가 0.5W면 C는 2.5W가 되겠죠. 그래서 C, 부피가 같을 때 질량비가 분자량이니까 4배 해주면 얘는 2대 2.5가 되겠네. 그럼 A가 2예요. C는 2.5야. 그럼 요거 곱하면 4, 얘는 1이면 되겠죠. 얘 5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양적 관계까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